우리가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나라가 무너진다, 회사가 부도났다, 월급이 안 나온다, 뭐 등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이들도 많았고요. 극소수의 또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죠. 영화에서는 윤정학, 유아인이 역할한 사람이 나오죠. 나라가 파산할 것이다. 알짜 물건들이 싼 값에 나오면 그걸 주워 담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는 사회성을 쓰고 직장이 아닌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다짐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윤정학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도 극소수지만 있을 겁니다. 되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윤정학 같은 사람의 그 성과 뒤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음 거래했다가 어음이 휴지 조각돼서 무너지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초토화가 됐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엔 IMF가 닥쳤는데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죠. 미리 판단하고 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혼란을 방지한다라는 미명하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위기로 신음하고 나가 떨어졌을 때 극소수만이 걔를 잡았죠. 돈이 인격이고 돈이 목숨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1997년에 주가가 1,500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주식을 되게 싸게 산 사람들은 나중에 큰 부를 가졌죠. 부동산도 쌌죠.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큰 기회를 가졌죠. 그걸 되돌아보면 남들에겐 위기가 나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가 이런 말인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현금을 가져야겠죠. 반드시 현금, 그 현금에는 달러도 들어가는 거죠. 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도 포함됩니다. 현금을 가져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될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지 않겠습니까? 극복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견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위기로 내몰리지 않고 쫓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강해져야 되죠.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걸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면서 기다려야겠죠. 어쩌면 상상을 초월한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나아질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죠. 이미 부동산과 주식이 정부의 방치와 동조로 엉망이 됐죠. 생업이 파탄나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도 매우 많죠. 그들의 삶을 누가 대신해 주겠냐라는 거죠. 대신해 주는 거 없죠. 그냥 각자 책임으로 그냥 넘기는 거죠. 한국은 사실상 지금 부도 상태라고 얘기해도 놀랍지 않은 거죠. 정부가 경제가 V자로 반등할 것처럼 변호시키고 있지만 다 거짓말이죠. 지금의 정부 그리고 다가올 정부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제 위기의 주범들이죠. 항상 서민들을 뒤통치고 벼랑으로 내몰고 있죠. 지금의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의 정부도 그럴 것 같죠.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죠. 많이 힘들어했죠. IMF 이후에 구조조정 당하고 난 이후에 한참을 자리 못 잡고 헤매던 이들이 되게 많았죠. 그 위기로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무지했고 그냥 열심히 살면 위기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명예퇴직 당하고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자영업자도 망하고 대기업도 망하고 뭐 임금이 삭감되고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하청민들을 다 추락했죠. IMF 시기가 우리한테 준 경제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죠. 앞으로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개개인의 가정에 현금을 반드시 비축해 놔야 된다는 거죠. 현금만이 오직 살 길이라는 거죠. 사회적인 혼란 속에 누군가는, 극소수는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쓰러지는 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을 보자고요. 미국을 보고 유럽을 보자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들이 다 힘들고 어려웠던 혹독한 충격을 겪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삶의 모습들이 다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철저하게 절약하고 아끼는 중고품들을 흔쾌히 쓰는, 유럽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흥청망청거리며 삽니까? 맥주병 하나 달랑 들고 혼자 맨몸으로 그냥 해변가 가서 여유 부리면서 시간 때우는, 그렇게 살죠. 일본의 청년들이 차박하면서 그렇게 여가를 즐기죠. 돈 안 쓰면서 즐기는 거죠. 자연과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최대한 돈을 안 쓰면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죠. 차박이라 그래가지고 차를 캠핑카로 스스로 개조해서 다니는 일본의 유튜버가 되게 유명하죠. 한국도 서서히 그런 차박하고 혼자 캠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소개되고 있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IMF 당시에 등산복이 되게 유행을 했답니다. 왜? 실직했는데 집에는 말 못하고 그 정장을 입은 채로 산을 올라갔던 이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분들의 심정, 마음이 어떤지를 저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창피하지만 제 얘기를 조금 하면, 한때 예전 직장에서 내몰려서 유령인간처럼 지냈던 시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용납하기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름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인정 못 받았던 거죠. 부정당했던 거죠. 그러면서 보직 없이 이제 한 조금 있었죠. 그런 동안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출근했거든요. 집에서 한 6시가 안 돼서 나가서 한 5시 한 3, 40분에 일어나서 차를 끌고 회사에 출근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 주차 공간이 있었으니까요. 그 주차를 하면 6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6시 한 40분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7시 조금 되면 차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왜? 사무실에 계속 있으면 이제 불편하니까요. 임원이 불편하고, 다른 팀장들이 불편하고, 팀원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때 되게 이제 쓰리고 되게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잘 살아야겠다. 좀 착실하게 지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말이 좀 샜습니다. 좌우지간, IMF 시기 때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충격도 심각했고요. 격동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자살자가 되고 가정해체가 되고 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심했었는데, 그런 위기가 이제 다시 오고 있죠. 이미 시작됐죠.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IMF, 제2의 IMF가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죠. 쓰러지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게끔 나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하나가 아니라 2가지, 3가지, 4가지, 여러 가지의 나의 대안을 또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지금 누구나 다, 너도 나도 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죠. 빚을 절대 지면 안 되고, 또한 내 생업을, 내 능력을 잘 키워나갈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 또한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마련해서 언제든지 닥칠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대응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현금은 목숨줄이다, 생명줄이다, 우리 가족의 최후의 보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현금을 마련해 놓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IMF 시즌2가, 제2의 IMF가 이미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